사실 이 갱년기는요, 남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갱년기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성 갱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여러분, 폐경이 가까우거나 폐경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누구나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난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겪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가 찾아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게 몸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새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감정 변화에 잠도 잘 안 오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도 우울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시기가 되면요, 여성 호르몬뿐 아니라 전체적인 호르몬 수치들이 변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질환들의 발생 위험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는 그냥 갱년기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건강관리에 꼭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가 왜 생기고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갱년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간혹 갱년기는요, 폐경을 하는 그 시기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정확히 말해서 갱년기는요, 폐경을 준비하는 폐경 이행기와 폐경을 하게 되는 시기를 통틀어서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난소의 기능은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폐경을 준비하게 되죠. 자, 이때 폐경을 하기 3, 4년 전부터요,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이 즈음에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양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요. 자, 이 시기를 폐경 이행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폐경 이행기가 지나고 폐경이 된 이후로 갱년기까지 이 전체 시간을 합치면 평균적으로 4년에서 7년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이 폐경 이행기 그리고 갱년기, 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올라갈까요? 이 부분은 여성 호르몬이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난소뿐만 아니라요, 부신, 지방세포 등에서 분비가 돼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의 신호에 의해서 이 에스트로겐의 양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비된 에스트로겐은 몸을 떠돌아다니다가 여성의 몸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중성지방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외에도 혈관벽을 이완시키고요,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뼈 분해세포의 활동을 억제시키고 상대적으로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활성을 올려주어서 뼈의 밀도, 골 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우선 뼈 분해세포의 활동이 억제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밀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혈관벽이 이완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벽도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심장을 둘러싼 혈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분해가 활발해지지 못하고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피 속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서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이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결국에는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요, 체온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이 부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버리면 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잘 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열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추운데 난 춥거나 덥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잠도 잘 오지 않는 불면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만성 피로를 겪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갱년기는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기능이 자꾸 감소하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갱년기는요, 남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갱년기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성 갱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남성 갱년기도 남성 호르몬이 점차 감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호르몬이 감소하는 과정이 여성과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몸속의 호르몬은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 호르몬들은 신체 기관의 구성을 촉진시키는 동화 호르몬이 있고, 신체 기관과 세포들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이화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동화 호르몬과 이화 호르몬이 적절히 균형을 맞춰줘야 오래된 세포들은 자꾸만 퇴화하고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
세포들이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이제 메타볼릭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 몸이 자꾸 노화가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화 호르몬은 자꾸 감소하고 이화 호르몬은 증가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이 동화 호르몬에 속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죠. 이 테스토스테론이 신체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데 그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 갱년기는요, 3, 4년 이행기가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생리를 안 하는 순간이 좀 갑작스레 오는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성 호르몬의 경우는 굉장히 그냥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서서히 이렇게 좀 진행되고 호르몬의 양도 서서히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폐경 이런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서히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진행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변화를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이렇게 몸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정도 수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내 몸이 너무 힘든데도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갱년기 증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성 호르몬으로서 생식선을 자극하고요. 정자를 생성시키고 성욕을 증진시켜요. 그 외에도 우리 몸의 단백질 성분들이 분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근육이나 피부, 뼈의 성장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게 되면 남성 갱년기가 오면서 만성 피로가 생기고 성기능도 저하되고 성욕도 감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올라가요. 대사증후군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위험성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키가 줄어들고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피부의 탄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부분에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남성 갱년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갱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너무 기력이 없고 무기력한 거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했다. 그래서 갱년기로 확인이 된다면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내가 갱년기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고 감정 변화도 심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다 하면 약간의 사전 검사를 해놓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갱년기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다 찾아오는 이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갱년기를 이겨내는 습관은 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갱년기가 오면요. 계단을 오르거나 거리를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숨이 차고 힘들게 돼요. 호르몬 불균형 때문인데 이때는 운동을 무조건 시작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요.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호르몬의 불균형도 해결이 되고 약간의 불균형이 있었던 호르몬이 해결되면서 점점 더 근육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홍조라든가 그런 불균형이 조금씩 계속 해결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운동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갱년기가 오고 폐경이 오면 특히 여성의 경우에 골밀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의 밀도가 감소되면요. 갑자기 운동하거나 너무 이제 심하게 운동했을 때 아니면 이제 철썩 주저앉기만 해도 골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격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되고 약한 운동부터 서서히 좀 운동의 강도를 올려주시고 골밀도 검사를 미리 해서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다면 골다공증 약을 먹거나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면 우리의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골밀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꼭 시작을 해 주시고요.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습관은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예요. 간혹 다이어트를 위해서 고기나 생선을 드시지 않고 채소만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 버립니다. 더군다나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한 종류의 음식만 먹게 되면요. 우리 몸의 균형이 특히나 갱년기 이후에는 몸의 균형이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 열량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식사량은 이전보다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과체중과 비만에서는요, 갱년기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수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도한 다이어트는 우리의 갱년기에 따라오는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히 운동을 해주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살을 빼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래도 갱년기 때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과도한 다이어트로 그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키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우리의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금연입니다. 자, 흡연이요, 난소의 기능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 실제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갱년기와 폐경이 빨리 오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갱년기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 중이시면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갱년기가 시작되지 않은 젊은 여성분들도 폐경과 갱년기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갱년기와 폐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갱년기를 이겨내는데도 꼭 필수적인 세 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가 이제 여자나 남자로서의 그런 삶이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우울감과 불안감,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가리지 않고 갱년기에 다가오면요, 나 혼자 끙끙 앓을 것이 아니고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솔직한 상태에 대해서 털어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때 가족분들도 같이 도움을 주셔야 이 갱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할 때 내가 임의로 약국에서 사드시거나 뭐 따로 구해서 드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방이나 자궁에 질환이 있을 때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제는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되고 사전 검사, 유방 초음파나 자궁 초음파 같은 검사들을 꼭 해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드시면 안 되고, 나에게 이런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에 진료를 받고 처방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이라면 모두가 한 번씩 겪고 지나가는 시기이고요. 남성에게도 찾아오는 시기예요. 개개인마다 증상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그런 몸의 힘든 증상이 내 몸에 그냥 내가 가짜로 힘든 게 아니고요. 정말로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변화와 호르몬 감소, 여러 가지 불균형, 이런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내 몸이 실제로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증상이 있다 하면 꼭 주변과 대화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고 해서 이 갱년기를 슬기롭고 최대한 덜 힘들게 이겨내시게, 오늘은 이렇게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